김재윤 선생님, 모르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직은 거기 단계까지는 못 나갔고요. 일단 대나무를 살리는 게 급선무겠죠. 거기 지금 사막에 대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린다면 뭐 최초가 되겠죠. 정말 사하라 사막을 조금이라도 이제 사막화를 막고 푸르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맹겐보이 분들은 대나무가 돈이 안 되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 돈이 돼야 되죠. 돈이 돼야 되는데 사실 돈 되는 걸 찾기가 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거기도 막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마을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대부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뭐 다카르라든가 대도시에 가는데 거기도 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또 돈 벌기가 힘들죠. 그래서 막 유럽으로 뭐 배 타고 그냥 밀항을 하죠. 그러다가 뭐 파도에 쓸려 죽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뭐 아프리카 분위기거든요. 지금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뭔가 돈 되는 게 뭐 있어야 마을도 발전하고, 마을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또 국가가 발전하고 하는데요. 정순채님, 이종 교배 관련 악기발이와 일품배는 교배가 안 됩니까? 아니요, 되죠. 당연히 되죠. 악기발이하고 일품배는요,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 교배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남깁니다. 종이 같으면 교배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종으로 묶어놨거든요. 교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식물 분류학상으로 보면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로 나누잖아요. 근데 요 밑에 여기 종이라는 것 밑에 아종, 그 다음에 품종, 뭐 재배종, 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종이라는 것 밑에. 그러니까 얘들은, 종은 우리가 교배가 되는 걸 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의 밑에 있는 얘들은 또 교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종이 아니고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정순채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악기발이와 일품배는 품종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은 종 밑에 있기 때문에 다 교배가 되는 거죠. 대나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너도 나도 대나무를 키울 듯. 네, 일단은 맞습니다. 돈이 돼야 되죠. 돈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대나무 자체의 생존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힘들고요. 박사님이 원하시는 나무를 심기 위한 것만으로는 맹겐보이 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럼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문제는 돈이 돼야 되죠.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님, 비쌉이 비싼데 왜 많이 재배하지 않나요? 글쎄요. 글쎄요. 왜 많이 재배하지 않을까요? 이게 비싸다고 많이 재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싸면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비싸기는 비싼데 진짜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비싸면 많이 재배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또 비싼 만큼 또 안 팔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외부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죠. 정순채님, 대나무 종이 1600종이라고 해서 무식하게 질문했습니다. 그죠. 이게 종하고 여기 품종하고는 또 다르죠. 종은 스피시즈고요. 영어로 하면 종은 스피시즈고, 그 다음에 그 품종은 버라이어티인가요? 재배종은 또 이렇게 컬티바라고 하죠. 이렇게 나누거든요. 종이 다르면 기본적으로는 교배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분류하기 왜 어렵냐면 막 딱딱 100% 맞지는 않아요. 종이 다르면 교배가 안 돼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게 말하고 당나귀하고 종이 다른데 교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몇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너무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정석적으로 종을 나누는 거는 이제 교배가 안 되기 때문에 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미 있잖아요. 개미가 우리가 보면 다 개미 같잖아요. 뭐 큰 개미, 작은 개미 다 개미 같은데,
개미가 내가 뭐 알기로는 한 1만 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거는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가지의 개미가 교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서로서로 다 개미 같은데 개미 세상에서 자기들끼리는 서로서로 남이에요. 그래서 교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교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스피시즈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고, 종이 달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적다. 그래서 분류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농사는 기술과 자재, 판매 루트 등이 잘 맞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종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우리는 보면 뭐 개미가 똑같은 개미처럼 보이지만 개미 입장에서 개미를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배 안 해요. 교배를 할 수가 없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기들 세상에서는 다 다른 거야. 그죠? 박선홍님, 네, 비싸서 잘 팔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나무는 품종 개량 어떻게 해요? 씨앗으로 심으면 안 좋은 품종도 있는데, 나무가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거는요, 뭐 품종 교배에서 가장 기본은 교배죠. 교배, 크로싱. 엄마하고 아빠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선별해서 교배를 시켜서 이게 아들을 낳는 거죠. 이게 교배의 가장 기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걸 예를 들면 이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래 있는데요.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가지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얘랑 다른 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걸 갖고 변이지라고 하거든요. 변이가지. 그럼 얘를 뚝 끊어가지고 심는 거예요. 얘만 심으면, 그러면 얘는 이제 변이지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유전자가 엄마하고 다른 경우죠. 그래서 엄마하고 다른 나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변이지를 찾아서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자기 나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미꾸라지 추어탕 먹을 때 우리 넣어 먹는 거 그거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집에, 우리 산에도 많은데, 산에도 많이 있고요. 그 향기 나는 거 있죠? 초피나무, 예. 초피나무가 보면 산초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피, 뭐 있잖아요. 보면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많잖아요. 제피가 달리는데, 이 가시가 이렇게 나야 정상인데, 어떤 변이지에는 여기 가시가 없는 거야. 가시가 없는 거를, 가시가 없잖아, 얘는. 그럼 얘를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꺾꽂이를 하는 거죠. 꺾꽂이를 해서 여기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얘가 이제 가시 없는 게 달리겠죠. 가시 없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육종의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찾아서. 그래서 육종가는 상당히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걸 변이지라고 하는데요. 변이지. 변이가 난 가지를 꺾어서, 그러니까 얘들은 영양 생장을 하니까요. 여기서 하면 이제 똑같은 가시 없는 게 달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변이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시가 성가시잖아요. 가시가 성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열매가 따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떤 가지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가시가 없는 게 발견이 되었어. 그러면 얘를 꺾어다가 이렇게 꺾꽂이를 했는데 이제 가시가 없는 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열매가 달리면 우리가 수확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피나무 보면 이제 가시 없는 초피나무가 있거든요. 뭐 하우스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 때문에 이 초피를 잘 못 따잖아요. 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가시 없는 초피나무를 변이지를 발견해서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수확하기도 좋고요. 초피의 성분도 많다 하면 다다익선이겠죠. 이렇게 이제 육종하는 방법이 있죠. 나무는 이게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나무 전체에서 하나의 변이지를 발견해서 이거를 심어서 그러니까 영양 번식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럼 얘의 유전자가 그대로 딸려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시 없는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박순홍님, 네, 가시 없는 밤송이처럼.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순채님, 네, 변이지를 찾으면 대박이네요. 그래서 과수라든가 뭐 특히 과수 육종은 우리가
육종이라는 건 뭐냐요? 이게 좋은 엄마, 그 다음에 좋은 아빠를 만나서 교배를 해서 자식이 나오면 얘는 이제 잡종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의 잡종이 되니까 얘를 그럼 다시 순종으로 계속 세대를 계속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시간이 막 10년 정도 걸려. 품종 하나 만드는데. 그럼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러면 10년 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힘들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이지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나무 한 개에 가지가 뭔가 이상한 게 나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이거든요. 그럼 이 가지를 꺾어갖고 나무에 땅에 심는 거죠. 그럼 얘는 영양 번식을 하니까요. 가지는 여기서 싹이 나고 또 종자가 달리겠죠. 그러면 이걸 번식시키면 다음부터는 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산초나무, 제피나무가 다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변이지 중에 보면 가시가 없는 가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요 놈을 딱 끊어가지고 영양 번식을 시키면 이제부터는 계속 가시가 없으면서 종자는 많이 달리는 그런 변이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하나의 품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인간의 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가시 없는 밤나무처럼 만약에 이게 발견은 할 수는 있겠죠. 자연계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요. 얘는 가시가 없어. 근데 이게 발견을 했는데 가시가 없는 대신에 밤이 조그만하고 뭐 볼품없게 달려. 그러면 또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종자를 엄마 아빠 교배를 해서 하려면 이게 세대가 뭐 한 12세대까지 가야 되니까 12년 걸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변이지를 많이 찾으러 다니거든요. 나무 하시는 분들은 변이가 항상 일어나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변이가 좋은 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이걸 찾아서 이 부분을 꺾어서 이제 영양 번식이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이제 땅에 심어 놓으면 이게 번식하면 그 다음에는 번식이 되는 거죠. 네, 가시 없는 엄나무도 그렇게 찾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정순채님. 제가 무지해서 은설렁님 전공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다 이게 전공이 다른데요. 뭐, 자기가 다 아는 분야가 다르니까 얼마든지 뭐 질문하실 수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모레 우리 구독자님하고 광화문 월대 앞에서 모이니까 오늘 좀 일찍 한번 와서 이 동선이라든가 움직이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한번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와, 여기 경복궁역에서 내리니까 이런 게 있네요. 독도의 사계가 뭐예요? 사계절? 이야, 요거 시계탑도 있고요. 멋있는데요. 이제 막 경복궁역에 내렸거든요. 광화문 쪽으로 가야겠죠. 광화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2,700원 내니까 몇십억 되는 차를 타고 왔어요. 아까 그 나가는 곳을 보니까 이쪽인 것 같은데 한번 오늘은 잠깐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은 아니고 꼼꼼하게. 이게 뭐라고? 외국 사람들도 많네요. 불로문. 여길 지나가면은 늙지 않는데요. 경복궁에 오니까 확실히 역사도 이뻐요. 확실히 다른 역사하고 틀린데요. 내가 잘못 왔나? 반대쪽으로 왔나? 반대인가 본데.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뭐 반대라도 조금 걸으면 되니까.
제대로 왔군요.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야, 이거 텔레비전도 되게 크네. 텔레비전이 이렇게 크죠. 야, 텔레비전이 엄청 큽니다. 뭔 텔레비전이 이렇게 크냐. 야, 오늘 하루 종일 또 감탄하게 생겼네요. 이야,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막 뭐가 보이는데요. 아주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 여기가? 월대가 안 보이지? 여기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여기는 고궁박물관이 됩니다. 고궁박물관. 이 경복궁 안에 고궁박물관이라고 또 있나 봐요. 저거죠. 이게 광화문이죠. 광화문 뒷모습이죠. 전철에서 바로 올라오니까 뒷모습이 보입니다. 고궁박물관, 이쪽은 고궁박물관. 어우, 관광객들 엄청 많습니다. 저기가 인왕산이고, 인왕산 밑에 청와대가 있죠. 여기는 청와대는 대통령님이 사시는 곳, 여기는 임금님이 사셨던 곳. 한번 이제 월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대가 어떤 모습인지. 절로 갈 수 있나? 전철역 딱 타고 나오니까 고궁박물관이래요. 박물관도 있고요. 야, 의리의리합니다. 우리 임금님 옛날에 사셨던 데가, 조선시대 때 사셨던 데가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데요. 한번 광화문 쪽으로 나가야겠죠. 월대 쪽으로. 일로 나갈 수 있는 건가? 표를 끊어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월대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 바깥으로 일단 나가야겠습니다. 와, 인산 이내네. 여기도 인산 이내. 이거 한번, 야, 이런 게 인산 이내라고 그래야 되나? 한복을 다 입고 왔지? 빌려 입은 건가? 인산 이내네. 이야, 다 외국 사람들인데요. 거의가. 학생들은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갔더니 표를 어디서 끊지? 표 끊는 데를 알아야.
네가 와라. 여기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본장 맞죠? 여기가 월대입니다. 월대. 요 앞에 옛날에 임금님하고 소통하는 곳 월대고요. 여기 보시면 와, 문 지키는 사람도 굉장히 멋있어요. 마네킹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광화문이죠. 웅장합니다. 이 줄 섰네. 저 아저씨 인기 좋네. 여기 줄 섰어요. 아저씨 인기 끝내주네. 저희도 내일 모레 요 혜태상 앞에서 혜태상 앞에 이렇게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광화문이고요. 궁궐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광화문.